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저금리 시대의 낮은 이율로 인해서 저축만으로 나의 노후 준비가 될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자가 떨어질 걱정 없이 원하는 나이까지 원하는 동안 월급처럼 받을 수 있는 연금 준비하신 분들 얼마나 많을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라이프 플랜 A 시간에 이런 분들 위해서 걱정 덜어드리는 연금보험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수익형 상품에 대한 리스크를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오늘은 확정금리 연금보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예정인데 연금 전문가 강진옥 전문가 잠시 뒤에 만나볼 예정입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랄게요. 오늘도 보험플랜 119 시작하기에 앞서서 참여 방법부터 안내 도와드립니다. 방송 보시면서 내 보험도 점검을 받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시거나 저희 갈gin이 중에 또 전문가와 이야기 나누는 도중에 궁금증 생기신 분들 질문 주실 수 있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 문자로도 간략하게 남기실 수 있거든요. 013-3366-0110번입니다. 빠르고 정확한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예, 시청자 여러분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라이프 플랜의 강의부터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확정금리 연금보험에 대해서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강진옥 전문가 지금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저금리 시대에, 물론 이제 다음 달에 금리가 오른다는 말도 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저금리 시대에 그 재테크도 하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길게 사라지는 이 시간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한 문제를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가 말하는 우리가 이제 100세 장수 시대에, 이거는 제가 볼 때 거의 100% 확실하고 120살도 살 수 있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준비가 된 사람은 행복할 수도 있지만 준비가 안 된 120살의 삶, 100살의 삶은 굉장히 척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되면 이건 정말 큰일 납니다. 자, 그러면 장수시대의 희망사항이 보면 이제 우리가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고 얘기하는데 은퇴 빌딩을 제가 한번 구성을 해봤어요. 자, 1층에는 국민연금, 2층에는 퇴직연금. 요거는 회사를 다니시면서 준비를 할 수 있는 퇴직연금이죠. 그 다음에 개인연금, 그 다음에가 이제 주택을 담보로 해서 생활비를 받는 연금, 그 다음에 목돈을 넣어놓고 받는 이제 즉시연금이나 또는 월지급식 펀드인데, 자, 이곳에 공통점이 있어요. 다 뭐냐면 월 생활비를 주는 거예요. 즉 매달 얼마씩 나오는 월 생활비를 다 받을 수 있는 조건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오래오래 산다면 이 은퇴 빌딩의 가장 좋은 점은 생활비가 나온다는 건데, 그러면 평생 주는 월급을 가지고 가는 것으로서 우리가 자식이 우리한테 그 용돈을 주고 생활비를 거두고 우리가 자식한테 의지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고요. 지금부터 우리가 사는 시대뿐이 아니라 특히 지금 우리들의 자녀, 15세, 20대 우리 자녀들의 노후에는 스스로 독립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미리미리 준비시키는 게 맞거든요. 자, 그럼 평생 주는 월급. 자, 이거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있는데, 먼저 그럼 우리가 노후생활비 지금 생활의 기준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 있어야지 최저생활인지 풍요로운 생활인지 볼까요? 보시면 이제 웃음의소리로 요즘 밥 한 끼가 보통 7,000원짜리도 보통이거든요. 많게는 더 비싼데 세 끼를 2명이서 45년 동안 먹는다면 6억 8,900, 즉 7억이라는 돈이 필요해요. 7억. 7억이라는 돈이 순수하게 뭐죠? 밥 먹는 데에만 필요한 거죠. 그리고 여자가 좀 더 오래 산다 그러죠? 좀 더 오래 산다면 그것보다 플러스 알파가 되는데 이 7억이라는 돈, 즉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주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데 225만 원이 든대요. 월.
그렇죠? 그러면 좀 더 넉넉하게 산다고 하면 물론 1,000만 원씩 생활을 할 수도 있겠죠. 자, 225만 원에 이 생활을 하면 연으로 하면 2,700만 원 이런 돈들이 필요한데 과연 그럼 이 돈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자, 100세 시대에 준비해야 될 제일 그러니까 왜 이것을 준비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년기가 길어졌어요. 과거에는 60에서 70세 정도 되면 노후 생활 하다가 대부분 여기서는 이제 돌아가시거나 끝났는데 요즘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0세 플러스 20 더해서 120살도 산다는 거죠. 120살을 산다고 하면 우리가 은퇴는 몇 해야죠? 빨리 하면 50대에 은퇴를 해요. 50대. 조금 오래 근무하신 분이 60대에 은퇴를 한다는 거죠. 60대에 은퇴하시는 분도 120살을 살아야 된다면 똑같은 60년의 시간을 또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노후 생활. 근데 이때는 60대까지는 소득이 있었죠. 내 급여라는. 근데 이 남은 노후의 60세에는 소득이 없어요. 소득이 국민연금이 얼마가 나올까? 자,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요때까지는 소득이 있지만 이때는 60년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을 소득도 없이 지내야 한다는 거 정말 저도 생각해도 끔찍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노후생활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제 60대 이후 60세 이전에는 크게 아픈 거를 못 느껴요. 다 건강하고 요즘 좋은 거 많이 드시고 하니까. 근데 60세가 딱 넘어서면서부터 우리가 보면 이제 병치레를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 이 돈들, 즉 아주 건강한 사람이 조금씩 병원 다니는 게 연 360만 원, 즉 월 한 3, 40만 원의 병원비가 기본적으로 나가는 거죠. 거기에 내가 만성 질환자라든지 어떤 내가 암이라든지 큰 질병에 걸렸다면 이 돈은 또 어마어마하게 커진다는 거죠. 그럼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220만 원에 보다 플러스 알파 더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60세까지 은퇴한 이후에 또 60년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면 자,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인 거고 이게 저절로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자, 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많이 노후에 기대하고 있는 게 국민연금인데 현재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이 도대체 얼마를 받고 있나 보시면 20에서 40만 원 받는 사람들이 44%예요. 그리고 20만 원보다 못한 사람들이 27.7, 즉 33%, 71.8%가 즉 요 두 개만 합쳐도요 40만 원이 못 되는 국민연금을 받아요. 지금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돈을 받고 있는데 더 문제는 뭐죠? 더 문제는 자 2050년 또는 2053년 지금 뜨거운 감자로 우리가 지금 대두되고 있는 게 국민연금이 그나마도 40만 원 받는 국민연금마저도 없어진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왜 이게 없어진다는 얘기가 나오느냐? 제일 가장 큰 이유는 금리가 자꾸 떨어져요. 옛날에 5%, 4%짜리 금리가 있을 때 있지만 지금은 1%대, 대부분 1%대 금리가 있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가 뭐냐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평균 수명 너무 오래 산다는 거예요. 과거에 한 70대, 80세 이전에 사망했던 분들이 90세, 100세, 120살을 살아야 한다면 국민연금 계속 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053년이 되면 국민연금이 고갈되면 그나마 40만 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무방비 상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국민연금을 안 낼 수는 없어요. 내야 되는데 문제는 고갈 또는 지금 수령액을 낮춘다고 했으니까 국민연금 플러스 알파 내가 무언가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오늘 고민해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아까 금리 문제 제가 얘기했고요. 금리가 자꾸 내려가고 있고 두 번째가 지금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어요. 평균 수명이 계속 늘어나니까 이게 오래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자, 국민연금을 내줘야 하는 즉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계속 세금을 내주고 국민연금을 내줘서 밑에 근본을 받쳐줘야 되는 인구 출생률이 지금 우리가 지금 엄청나게 줄어버렸다는 거죠. 지금 여기는 지금 1.1명이고 1.05인데 지금 한 명이 떨어졌다. 1.0명이 밑으로 내려갔다는 거거든요. 평균 지금 수치가. 그래서 인구가 안 늘어나다 보니까 그 고갈 속도는 2053년도보다 더 빨라질 수도 있다. 이게 지금 계속 최근에 이제 뉴스에도 나오고 많은 분들이 회자를 하고 있고 고민 중인 거죠. 자, 그럼 내가 저축을 하고 노후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보니까 현실적인 우리 금리는 어떻게 돼 있느냐면 지금 이게 7월 5주차 금리지만 크게 변동사항이 없어요. 대부분 이걸 제가 적금금리로 비교를 해봤어요. 예금금리가 아니라 즉 월 내가 저축을 한다. 월 저축을 해서 노후자금을 만든다라고 해도 금리가 다 2%대죠. 최고 우대금리라고 해봐야 요거는 한도도 얼마 없어서 평균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되고 세전이율이에요. 세후율은 다 1%대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 은행 이건 대부분 지금 은행 적금 금리거든요. 그럼 은행 말고 보험회사 걸 볼까요? 보험회사에는 연금에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보험회사 가면 연금보험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연금보험이라는 말이 있고 또 하나는 변액 연금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시청자님들이 가입하신 증권을 한번 보세요. 그냥 연금보험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고 변액 연금보험이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자, 그냥 연금보험은 대부분 이게 공시이율이에요. 공시이율이고 공시이율은 지금 뭐냐면 이런 식으로 즉 매월 공시이율이 바뀌어요. 매월 보험사에서 1일 날이면 이달의 공시이율이 얼마입니다라고 바뀌는데 이 공시이율이 보통 2.5%대를 거의 2.5%대를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근데 요것만 주는 게 아니라 이거를 계속 주는 게 아니고 여기에 최저보증이라는 게 있어요. 자, 최저보증이 5년 이하는 1.25인데 10년 초가 보세요. 0.5, 10년 초와 0.75, 0.75, 0.75, 0.5. 그쵸? 0.5도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연금이 뭐 5년 넣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10년만 유지해서 내가 노년이 되는 것도 아니라 예를 들어서 20년, 30년을 가야 되는데 최저보증이 0.5, 0.75예요. 근데 이 2.5가 계속 가주면 상관이 없지만 2.5가 계속 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이게 공시이율의 함정이에요. 그러면 변액연금보험은 도대체 뭐냐? 얘는 주식하고 이 변액이라는 얘기는 주식하고 우리가 채권에 투자를 하는 거죠. 자, 이 공시이율이 금리가 너무 낮고 그래서 내 연금을 보장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해서 좀 이거 투자죠. 투자를 해서 수익률을 내가 좀 높여볼래. 이게 이제 변액의 대표적인 건데 근데 문제는 내가 젊어서 즉 60대 이전에 내가 정신이 또렷또렷 했을 때 이거는 뭐 예를 들어 주식형 펀드를 놓고 뭐 중국에 투자하고 한국에 투자하고 유럽에 투자하고 일본에 투자해서 수익률을 높여요. 그런데 이 변액연금은 60세가 넘은 다음엔 어떻게 할 건데요? 60세에 넘어서 연금을 전하면 이 공시율로 가거나 아니면 나는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이 제가 예상했던 대로 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뭐냐면 저희 어머니도 최근에 치매가 좀 급격히 심해지셔갖고 자녀들을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까지 되는 나이가 돼버리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산이고 뭐고 아무것도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60에서 120살까지 살려면 60년을 더 살아야 되고요. 100살까지 산다고 해도 4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내 정신이 또렷하고 이런 투자, 즉 글로벌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대해 잘 알 수 있다면 이 투자를 계속 할 수 있겠지만 쉽지 않고요. 또 하나 젊은 친구들도 직장 생활에서 내가 승진하고 가는 내 직장 생활에 올인하다 보면 이 투자를 한다는 거가 사실은 용이하지 않아요. 그래서 변액연금에서 이 투자를 잘 해줄 것 같이 이야기하지만 생각보다는 이거를 높은 수익률을 올리기가 제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많지 않더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도대체 이 공시율로 해야 되는 건지 변액으로 해야 되는지 이걸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지금 환경은 이런데 지금 제가 해답을 드릴게요. 이거 뭐냐면 최저 확정보증이 금리가 준대요. 납입할 때는 몇 프로? 5%. 이거는 제가 적금금리, 아까 제가 적금금리를 비교했죠. 거치시 또 연금 수령할 때를 저는 제일 좋아하는데 이거는 4%예요. 이거는 지금 요거는 예금금리예요. 정기 예금금리. 근데 지금 아까 앞에서도 좀 보셨겠지만 적금금리가 4%짜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쵸? 5%짜리 없죠. 다 2%밖에 안 된다는 거죠. 정기예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렇다고 치면 지금 실제로 이만큼 5%, 4%로 주는 적금과 예금을 밖에서 찾을 수 있느냐? 없어요. 그런데 이
최저보증 확정되는 변액연금보험에는 이렇게 해주겠다는 게 지금 나와 있어서 오늘 제가 그 부분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뚜껑 열린 연금보험이에요. 수익이. 자, 이거는 뭐냐면 아까 제가 그랬죠. 납입하는 동안에는 요게 최저보증이에요. 최저보증인데 최저보증이란 얘기는 확정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납입이 끝났고 연금을 개시해도 계속 죽을 때까지 받는 연금이 4%로 주는데, 자, 그러면 연금을 보면 내가 쭉 여기까지 납입을 하고 끝났어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투자만 했다고 하면 이 파란색 글처럼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자, 내가 이렇게 떨어지면 원금만 보장을 해요. 여기 내 원금만 보장을 하게끔 되어 있는 게 변액연금보험이에요. 일반적인 변액연금은. 그런데 얘는 그게 아니라 확정금리로 이자가 이렇게 빨갛게 계속 붙죠. 이게 최저보증이 되는 거예요. 요게 지금 똑같이 다 빨강색이라서 그런데 여기 지금 최저보증 이자가 되고 있는 이 부분을 최저보증을 해주고요. 근데 이거는 변액연금이라서 채권에 70%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주식에 30%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매우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주식시장이 정말 좋아졌어. 그래서 수익이 여기가 났어요. 그러면 이거가 아니라 이걸 수익을 줘요. 근데 만약에 수익이 여기까지 마이너스가 났다? 이거가 아니고 요 빨간 선을 주는 거예요. 이거 최저보증. 이거를 주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가끔 표현할 때 하방경직성 연금보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손실은 없어요. 절대로 얘가 손실은 없는데 수익이 났어. 수익은 내가 가져가는데 손실은 없는 거죠. 자, 손실이 나도 나는 요 금액을 보장받는 이런 상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연금보험을 아마 설계를 하시다 보면 내가 50만 원씩 월 20년, 15년을 넣은 다음에 60세부터 연금을 얼마 받지? 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요 뒤에 거 보시면 이런 식으로 다 가정이에요. 자, 얼마가 될 거라고 하는 가정이 되는데 얘는 확정금리이다 보니까 지금 딱 보시면 내가 3개월 넣은 금액이 67만 6천 원인데 이때 내 연금 재원은 66만 원이 책정돼 있어. 이게 최저보증이라는 거죠. 다른 것들은 어떻게 되죠? 해지환급금이 10,000원이에요. 10,000원. 그 다음에 130만 원 넣었는데 해지환급금 58만 원, 59만 원. 다 이게 수익이 났다고 가정을 해도. 근데 얘는 내가 130만 원 냈는데 내 연금 재원은 134만 원. 물론 얘를 해지환급금은 아니에요. 다만 이게 연금을 수령한다는 목적. 연금을 수령할 때만 요 확정금리를 주는데 이렇게 쌓여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투자 수익률 가정한 최고보다도 훨씬 많은 금액이 쌓입니다. 여기 70만 원인데 얘는 85만 원, 150만 원일 때 180만 원. 즉 거의 넣은 금액이 계속 이자가 쌓여서 불려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요 앞에 보신 것처럼 지금 22만 원씩 넣으면 자, 이 사람이 220년 납을 했거든요. 그럼 20년 동안 5%가 붙어서 이 20만 원이 20년 후에 얼마냐면 66만 원이 돼요. 또 22만 원이 는 게 480에서 한 달 뺀 479개월. 그래서 또 66만 원 이자가 이렇게 붙고 그다음에 이거를 거치를 또 5년 동안 거치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넣은 금액이 1억밖에 안 되는데 얼마가 되어 있냐면 2억 3천이 되어 있는 거야. 2배하고도 훨씬 넘는 금액이 2년, 25년 만에 이렇게 크게 늘어나 있는 상품이 이 상품이에요. 즉, 이렇게 금액이 확실하게 나와. 이건 예상이 아니라 이 금액을 최저 보증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연금은 이걸로 받는 거죠. 자, 보면, 자, 볼게요. 월급 통장을 60세부터 매월 100만 원씩. 그러면 연 1,200만 원씩 내가 받는다면 도대체 얼마를 저축해야 되나 이거를 고민해 보는 거거든요. 자, 15세, 20세, 30세 이분들한테 저는 55세 납을 권해요. 55세. 그러면 자, 볼까요? 15세인 사람은 40년을 내는 거예요. 그쵸? 20세인 사람은 35년. 30세인 사람은 25년. 25년. 자, 이거를 저는 시간 가치라고 얘기해요. 볼까요? 그리고 5년 동안은 필수적으로 거치, 즉 묶어놔야 되는 거거든. 이자를 좀 불이를 하고 운영을 할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자, 20만 원, 이 사람은 월 22만 5천 원씩 돈을 넣어서 불렸더니
40년을 굴렸더니 얼마, 지금 내가 넣은 금액은 1억인데 60세 연금할 땐 아까 2억 3천 됐죠? 그러면 제가 100만 원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80세까지 60세 20년 동안 받는 연금이 2억 4천이 됐어요. 나는 1억을 넣었는데 2억 4천을 받고요. 90세까지 살았어요. 3억 6천이 되면 1억을 넣어놓고 얼마를 3배가 넘는 돈의 수익을 보장을 받는 거예요. 이거는 원금이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그렇게 내가 3배가 돼버렸어요. 100세를 산다. 4억 8천. 이게 얼마나, 이게 정말 시간이 벌어다 주는 돈이에요. 시간이 벌어. 자, 35년 동안 저축할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큰 차이 없죠. 27만 원. 근데 이 사람은 30세이신 분들은 요 25년 하다 보니까 금액이 늘었어요. 그쵸? 자, 40년 저축하는 사람은 22만 원이지만 25년 저축하는 사람은 47만 원. 40년 시간의 가치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똑같이 연금을 수령하는 목적으로 가는데 매월 저축 금액이 달라요. 자, 이렇게 가능한 거는 이게 확정금리라서 내가 매월 이렇게 저축하십시오라고 이 금액이 나올 수 있어요. 가정으로 하면 이런 금액이 안 나오죠. 30만 원 저축하면 네,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어요 라고 대부분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확정금리다 보니까 요 금액을 해서 이 100만 원을 받습니다 라고 하는 거고, 제가 주식하고 채권에 투자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추가 수익이 여기서 나올 수 있죠. 그러면 100만 원보다 여기서 플러스 알파 더 받는 거예요. 100만 원 이하로는 내려가지 않고 100만 원 플러스 알파가 더 생기는 거지 100만 원보다 적게 받진 않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22만 5천 원을 넣고 2억 4천 플러스 알파 더 받는 거고 3억 6천 플러스 알파, 여기도 플러스 알파. 이거는 최소로 받는 금액이에요. 최소로 받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거를 저는, 자, 40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40년 어마어마한 시간이에요. 그쵸? 30년, 또 25년. 이 시간이 저는 이런 큰 수익을 가져왔다고 보는 거죠. 자, 볼까요? 다음 거를. 이분은 40세에, 50세에, 55세 딱 하고 60세에 똑같이 연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아까 15세인 분이 22만 5천원일 때 40세인 분은 얼마죠? 99만 5천 원이고, 50세이신 분은 5년밖에 저축을 못해요. 그쵸? 40세이신 분은 지금 15년을 밖에 저축을 못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40년, 30년 이렇게 얘기했는데 벌써 5년, 15년을 줄으니까 이렇게 99만 5천 원, 370만 원 돈을 넣어야 100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었을 경우에는 정말 이게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젊을수록 저는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시작하는 게 중요해서 40년, 50년을 저축할 수만 있다면 그게 맞다고 보는 거고요. 그러면 나는 50세야, 40세야. 하지 말라는 얘기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90만 원, 370만 원을 없어도 30만 원이라도 뭐 20만 원이라도 저는 시작할 수 있는 금액만 하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연금을 수령하는 이 기간 동안에 4% 확정금리로 정기예금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은 아마 앞으로도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기 때문에 이 금액을 최소라도 해서 가져가시고요. 그다음에 40세 이상 되신 분들은 제가 이거를 일시납으로 좀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일시납을 넣고 아예 안 넣는 건 아니에요. 일시납을 넣고도 5년을 그냥 월 10만 원씩이라도 저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총 납입 금액이 2억이거든요. 2억 정도 되고 3억 정도 돼야 이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 돈을 총 내가 내야 되는 이 돈을 2억 정도로 목돈을 가지고 계시면 목돈을 넣어 놓으셔도 돼요. 이게 목돈도 가능하거든요. 일시납 해서 운영을 하시면 2억을 넣어 놓으시면 매월 100만 원을 받는데, 이때 금리가 몇 프로냐고요? 4%짜리 정기 예금 금리예요. 그냥 은행에다가 5억씩 3억씩 넣어 놓고 그냥 이자 찾아서 쓰시면 좋은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나이 먹어서 그 돈을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또 하나, 임대소득을 하고 계신 분들이 지금 어르신분들 중에 많아요. 근데 이 임대소득 좋은데 문제는 이 임대가 70세가 넘어가면 솔직히 임대인 관리하기가 어렵고요. 가서 계약해야지, 월급 받아. 이건 내가 정신이 또렷또렷 내 건강이 좋을 때 얘기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중요한 건,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일시납으로 이것을 목돈을 여기다 넣어 놓으시고, 그렇게 해서 기본적인 생활비, 그쵸?
이 생활비가 매월 내가 아프거나 말거나 내 통장에 평생 찍히는 이걸로 관리를 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좋은 게 납입면제 기능도 있어요. 암이나 뇌출혈, 심근경색 80% 후유장애가 되면 내가 아까 90만 원, 50만 원 내던 것을 보험료를 안 내고 그리고 나는 연금을 10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여기에 납입면제도 가능해요. 연금보험의 납입면제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상품은 그런 면까지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또 이런 거를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야, 내가 돈을 많이 넣었어. 근데 내가 100살까지 살면 좋은데, 야, 100살까지 못 살고 내가 일찍 죽었어. 그러면 그거 내가 못 받은 연금 어떡하지? 굉장히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자, 내가 60세 연금을 개시했어요. 여기까지가 내 총 연금인데 내가 이걸 다 못 받고 이렇게 일찍 사망했다? 이거는 상속인이 수령을 해요. 상속인한테 이 연금을 주고요. 그런데 내가 내 연금은 여기밖에 있어요. 근데 난 더 오래 살았어. 이때는 연금 내 재원은 빵원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월 100만 원씩 받기로 했다고 하면 이 돈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상품이 있다면 지금 있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 몰라서 못했다 하지만 안다면 저는 조금이라도 준비해야 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린 친구들한테는 더없이 좋은 것 같아요. 자, 빨리 준비를 해서 이자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공시율로 최저보증 0.5%에다가 지금 투자를 할 수는 우리가 없잖아요. 그쵸?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다음에 세금을 줄이라는 금리가 낮다 보니까 비과세 되는 상품을 찾아야 되는데 은행 적금이든 또는 해외 펀드든 이런 거에는 다 세금이 붙거든요. 임대소득에도 세금이 붙어요. 그런데 이 연금보험은 비과세예요. 비과세 요건 맞추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일찍 준비하면 자 똑같은 연복리 2%짜리로 1억을 만들기 위해서 20년인 사람은 33만 원이지만 5년밖에 안 하는 사람은 도대체 5배의 돈을 더 넣어야 되냐. 시간이 20년하고 5년의 차이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시간 가치예요. 빨리 시작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금리라고 하면 보수적인 금리로 한다면 빨리 시작하는 게 유리하겠죠. 근데 사실은 투자를 하면서 내가 뭐 연금보험도 그렇고 10% 투자 수익을 얘기하면 저는 10% 투자 수익을 얘기한다면 요거는 약간 사기가 있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이 10%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는 거는 1년 중에 또는 1년에 뭐 한두 번? 그 다음에 그럼 10년 중에 한두 번인 거고요. 10%를 뭐 죽을 때까지 계속 가져갈 수는 없어요. 그러면 저는 이 10%가 아니라 3에서 5% 정도, 즉 은행금리의 2, 3배 정도 되는 이 금리가 가장 보수적인 금리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4%와 5%라고 하는 것은 너무 안정적이고 보수적으로 잘 운영하는 거고 내가 관리하지 않아도 그것을 관리해 준다는가 이거보다 더 좋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제가 일반 보험 있죠. 암보험이든 무슨 뇌출혈, 뇌졸중, 뇌혈관 이런 것들은 제발 건강검진 받기 전에 내 보험이 잘 가입이 되어 있는지 내가 요즘 이쪽이 조금 안 좋은데 이렇게 해서 의심이 돼서 병원에 가실 때는 가입한 보험을 좀 한번 체크를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 가시고 나서 진단 받고 난 다음에 나 이거 없어 이러면 저희도 어떻게 도와드리기가 난해하거든요. 그리고 연금보험은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리죠. 작은 금액으로도 빨리 시작하는 거. 자, 이거가 꼭 중요하니까 이게 지금 15세부터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추석 때든 애들 설날이든 용돈을 주실 때 저는 이거를 10만 원도 좋고요. 20만 원도 좋고 얼마를 저축하냐면 이 10만 원이든 20만 원을 할 때 자, 최소 15년에서 20년 이상 납입을 하는 걸로 하세요.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이거를 가끔 추가 납입이 여기도 추가 납입이 되거든요. 추가 납입도 되고 추가 납입이 200%가 돼요. 추가 납입 200%가 되니까 내가 30만 원을 할 건데 10만 원 하고 20만 원 추가 납입하자. 저는 그건 반대예요. 왜냐하면 30만 원을 다 하세요. 왜냐하면 20년을 내다 보면 나중에 이 추가 납입 200%는 그냥 놔두세요. 왜냐하면 나이가 40이나 50쯤 됐을 때 연금 받기 전에 우리가 큰 목돈이 생기거나 여유자금이 생기는데 이때 4%짜리 투자할 수 있거나 저축할 수 있는 예금 항아리 없어요.
그거를 저는 이 추가 납입 항아리를 활용하라고 하지 처음부터 사업비가 뭐 조금 되니까 이거를 뭐 저는 그건 반대니까 오히려 3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내가 시작할 수 있는 금액만 가져가시는 거. 10만 원도 좋고요. 20만 원 좋고요. 뭐 30만 원 좋고 이거를 몇 년 이상 20년 이상 저축을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상품에 들어가면 정말 나중에 똘똘한 연금 가입했구나라는 소리를 충분히 들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빨리 하시는 게 유리하고요. 그다음에 나이가 드신 분들은 월납으로는 부담스러워요. 목돈을 넣어놓으시고 운영을 해서 가져가시면 충분히 내 노후 자금을 만들 수 있어요. 자, 연금뿐이 아니고요. 보험회사의 보험 상품들이 이게 금리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또 금리도 낮다 보니까 순식간에 막 바뀌고요. 스팟 상품들이 잠깐 나왔다 없어지고 막 이런 것들이 즉 보험회사들이 지금 굉장히 혼돈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급격한 정보를 빨리 받으실 거나 또는 이런 연금보험을 가입하거나 관리하실 때는 혼자선 어려워요. 그래서 전문가를 활용하는 게 저는 정답이다라는 거를 크게 강조하니까 저희 그 보험플랜 119를 보시고 그다음에 전문가를 활용해서 내 건강보험도 잘 만들어서 건강도 지킬 뿐만 아니라 일찍 시작한 연금보험으로 해서 풍요로운 노후생활도 같이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노후 대비 최고 상품인 확정금리 연금보험에 대해서 강진옥 전문가와 함께 정보를 드렸습니다.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증 생기신 분들 주저 마시고 연락 주십시오. 저희 방송 중에 방송 끝난 이후로도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내용 정리하고요. 상담 시간 이어갑니다. 네,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실시간으로 문의 주신 보험 고민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드리는 시간 가질 거고요. 첫 번째 시청자 오늘도 전화 연결돼 있거든요.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저희 보험플랜 119로 연락 주셨는데 어떤 네, 점이 궁금하셔서 이렇게 전화를 주셨어요? 제가 애 거를 최근에 조금 어느 정도를 보완을 한다고 해줬는데, 네. 이게 지금 이제 방송을 이렇게 보고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생명보험 쪽으로 이렇게 좀 몰아서 해줬거든요. 네, 그러세요. 제대로 한 건지 늦기 전에 다시 한번 점검 좀 받아보고 싶어서요. 아, 지금 그러세요. 하나생명하고 얘 교부하고 이렇게 두 개를 넣고 있거든요. 네, 시청자님, 그러니까 네네. 자녀보험 문의를 하신 건데 예, 자녀분이 예, 예. 올해 나이와 성별이 어떻게 되실까요? 저희 아들이고요. 이제 18살이에요. 18살이요. 예, 저희 보내주신 증권 미리 봤는데 교보생명권은 올해 가입이 되셨네요. 예. 아, 그때
뭐 어떻게 보험 가입을 하시게 되셨어요? 경로가 어떻게 되세요? 아니요, 그냥 뭐 아시는 분이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네네. 최근에 이제 뭐 컸으니까 좀 보충을 해야 될 거라고 해서 해줬는데 네. 해놓고 봤더니 이게 또 요즘 나오는 거랑 약간 좀 다르더라고요. 손해보험에 대해서는 보장 내용이랑. 네. 그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예. 가입하시기 전에 한 번 더 문의 주셨으면 좋을 뻔했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너무 늦지 않은 시기에 이렇게 연락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예. 잠시 뒤에 이광희 전문가 연결해드릴 텐데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네. 예.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전에 저희 제작진께 보내주신 증권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하나생명에서 2015년도에 스마트 통합 종신보험을 한 건 가입하신 상태에서 올해 교보생명에서 든든보장보험을 가입하셨습니다. 아들보험 문의신데요. 17만 1,800원 한 달에 보험료 납부를 하고 계시네요. 문의사항 보겠습니다. 올해 18살 된 아들보험 문의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완하면 좋을지 잘 짜져 있는 건지 궁금하다 하셨거든요. 이강희 전문가 연결해드릴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지금 네. 증권 주신 거 내용을 좀 봤는데요. 예. 이거를 좀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뭐든지 이제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예. 물론 이제 보험은 나쁜 보험은 없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유가 네.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정말 중대한 질병에 걸리면 이 보험도 나쁘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네. 지금 생명보험이 또 두 건 다 주 보험이 지금 보험료 한 17만 원 정도 내고 계시는데 네. 사망 보험금만 12만 원 내고 계세요. 네, 작지 않죠. 네네. 근데 이제,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생각하실 때 우리 아드님 보험을 어디에다 중점을 두시고 가입을 하셨는지 좀, 그거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사망보험금에 잔뜩 들어있어요. 아니, 이게 사실은 네. 뭐 다 되고, 그 다음에 보장이죠. 살아있을 때. 그쵸? 얘가 뭐 죽어서가 네. 아니라 뭐 저축계 개념 이런 것도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네. 네. 그래도 다행인 게 이 안에 실손이 있어요. 실손이 있으신데, 그것 때문에 함부로 어떻게 정리를 못 하겠어요. 네네.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방법이라고 제가 팁을 하나 네네. 드리는 게, 지금 하나 스마트 종합보험 있잖아요. 통합보험 종신. 이 보험은 무조건 해지하신다기보다는 좀 감액을 하세요. 이제 감액을 어떻게 하시냐면, 사망보험금이 지금 5천만 원이 가입이 돼 계신데, 이거를 최저로 한 2천으로 줄이시고, 나머지는 지금 제가 왜 담보 삭제를 말씀을 드리냐면 갱신형이에요, 다. 근데 제 아드님 이제 18세밖에 안 되셨는데. 갱신밖에 없다고 해서 그렇게 해줬었는데. 그쵸, 없어요. 네. 이 지금 생명보험에 현재 갱신형밖에 지금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문제는 또 하나는 중대한 질병밖에 없잖아요. 내가 실질적으로 살아있을 때 경증도 필요하고 중증도 필요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중대한 질병일 때 밖에는 보장이 안 되는 상품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좀 그 부분을 좀 조정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래서 제가 한번 줄여봤는데 한 4만 5천 원 정도로 줄여질 거거든요. 만약에 줄이신다 하시면. 이게 네, 하나 거. 하나예요? 예. 지금 한 12만 7천 원 정도 내고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 보장을 정도네. 줄여서 이 보장을 손해보험 쪽은 예전에는 우리가 생명보험하고 손해보험을 같이 프로세스에 가입을 하셨던 목적이 뭐였냐면, 생명보장이 이제 보장이 크다고 생각을 하셔서 그쪽으로 많이 가입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보험이 트렌드가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손해보험 쪽의 보장도 넓고, 그리고 받으실 확률이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저희가 손해보험 쪽으로 주로 안내를 해드리는 게 그 이유예요. 그리고 일단은 생명보험에서 존재하지 않는 특약들이 있어요. 우리가 3대 진단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암, 뇌혈관, 심장질환, 우리가 허혈성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요 세 가지 진단비를 드리는데, 생명보험에서는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이렇게 보장이 좁은 걸로 가입이 돼 있어요. 근데 지금은 뇌혈관 진단비, 심혈관 진단비에서 보장이 굉장히 넓게 그 얘기를 되게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네네, 구성이 돼 있고요. 이거는 수술하지 않더라도 진단만 받으시면 지급이 되시는 진단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요즘에 매스컴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고 집중하고 있는 게 질병 휴유장이에요. 얘기 아마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생명보험에 가입이 돼 계시기 때문에 질병 휴유자라는 게 있는지도 모르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아니, 최근에 그 얘기를 들어서 제가 의뢰를 그러셨어요. 해보는 거예요. 네네. 이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받고 또 받는 진단비라고 생각하시면 좋은데, 아주 가벼운 소소한 질병부터
정말 우리 치매까지도 보장을 해주는 보장이기 때문에 보장이 굉장히 넓으세요. 그래서 어떤 진단비보다 실손처럼 받으실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매스컴에서 이제 가장 중점을 두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보완을 해드리는데 지금 우리 시청자님 모르시는 게 하나 있어요. 요즘에 어린이 보험도요. 납입 면제도 되고 납입 지원도 해주는데요. 이게 뭐냐면 암이나 뇌졸중이나 설명할 때는 아는데 자꾸 잊어버리니까. 네네네, 맞아요. 예. 근데 지금 이게 최근에 생긴 거라서 아마 모르실 수도 있어요. 네네. 그래서 납입 지원이라서 보험료를 납입을 지원해 주는데, 네. 우리가 여태 알고 있는 납입 면제라는 것은 보험료를 안 내는 거잖아요. 어떤 진단이 나오면. 근데 이것은 진단비가 아닌 그냥 금액을 3천만 원을 일시금으로 그냥 드려요. 예, 납입 면제 상황이 됐을 때. 이게 이제 하나의 포인트예요. 예, 그냥 3천만 원을 더 얹어서 받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해요. 왜 그러냐. 이게 이제 무해지 환급형이라 그래서 저해지 환급형이라고 좀 들어보셨을까요? 아니요, 아직. 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20년이든 30년이든 납입 기간 안에는 해지 환급이 나가지 않아요. 해지하더라도. 그런데 그 이후에는 한 160% 정도 환급이 확 뛰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무해지 환급형이라고 합니다. 보험료가요, 지금 제가 이제, 조절을 해드린 게, 이제 손해보험 쪽에다가 이제 각각 제가 암을 3천을 넣어드렸고요. 고해감도 넣어드렸어요. 왜 이제 생명보험이 없었어요. 암이 이 정도로 없었어요. 그리고 뇌혈관하고 허혈성 진단비를 각각 2천만 원을 지급을 하고요. 이제 어린이 보험이다 보니까 이게 좋은 게 하나 있어요. 면책기간이 없어요. 우리 왜 성인들은 뭐 암이라든가 이런 진단비를 받으려면 90일이 지나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면책 기간이 없어요. 그냥 바로 지급 받으세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우리 이제 뇌혈관 허혈성도 있지만 좀 더 진행이 됐을 때는 뇌졸중도 올 수 있고 급성 심근경색의 진단비를 또 넣어드렸어요. 2천씩 넣어드렸고. 네, 거기다가 우리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상해 질병 후유 장애를 3%부터 보장을 해주는 진단비가 물론 이제 5천까지는 가입이 되세요. 질병도 그렇지만 제가 일단은 알뜰 플랜으로 해서 3천을 넣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장점이 뭐냐면 또 하나 수술비가요. 그 생명보험의 수술특약은 보통 1종에서 5종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보통 1종은 지금 10만 원부터 지급을 받으실 수가 없는데 제가 이 플랜을 넣어드린 것은 질병수술비 30만 원, 뭐 또 40대 질병수술비가 300만 원, 18대 질병수술비가 200만 원 해서 좀 수술비가 커졌어요. 커졌고 또 하나 생명보험에서 없는 게 뭐냐면 비용 담보가 안 들어가죠. 이제 일상 배상 책임이라든가 운전자 특약이라든가 이런 게 안 들어가는데요. 제가 여기다 넣어드렸어요. 배상 책임이 보험료가 몇백 원 안 해요. 뭐 많아봤자 500원, 300원인데 이것들을 모르고 계시다가 이제 남을 배상할 일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요? 없죠. 네,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 빨리 아셔서 또 이런 특약들을 좀 보완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보통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보험을 일반으로 가입을 한다 그러면 한 14만 원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구성을 해드린 거 한 7만 원대예요. 보험료가 한 30% 이상 저렴합니다. 네네. 그리고 또 하나. 7만 원에 이게 지금 다 들어간다는 거죠? 예, 맞아요. 예, 다 들어가요. 그리고. 근데 몇 년 정도 내야 되는 거예요? 30년 납 해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 아이들 보험은요, 좀 길게 가져가시는 게 유리하신 게, 물론 이제 그 안에 해지할 일도 있을 수도 있어요. 자녀분들한테 주면 보통 다 해지하더라고요. 해지 환급이 높으니까. 네네.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납입 면제 기능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납입 기간을 길게 해드린 거예요. 보통 어린이 보험은 좀 길게 가시는 게 훨씬 유리하시고요. 교보 하나 있죠. 보장은 가능한 거고요. 네네네, 시청자님. 교보 생명 하나 있죠. 갖고 계신 거. 이게 지금 사망보험금에 상해특약이 있는데 이거 굳이 안 가져가셔도 돼요. 왜냐면 제가 이 7만 8천 원 이 안에다 다 넣어드렸어요. 사망보험금. 지금 교보의 후유장애가 1,000만 원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1억으로 해드렸어요. 네, 보험료 3,000원밖에 안 합니다. 근데 이 보험을 굳이 이렇게
사망 보험금 교보권은 이게 뭐 네. 갱신이고 막 해서 네네. 그리고 뭐 사망에 대한 것 때문에 가입한 건 아니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마 설명을 들으셨을 때는 아마 우리 아이가 다친 거에 대한 보장을 해준다 이렇게 설명을 들으실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다쳤던 것하고 뭐 아픈 것하고 된다고 해서 네. 네. 그래서 교보는 굳이 이거 유지 안 하셔도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네. 이 안에 제가 다 넣어드렸기 때문에 굳이 안 네. 가져가셔도 될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좀 궁금하신 거는 제가 이제 방송 네. 끝나고 좀 세세하게 네네. 면밀하게 알려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도움이 네네. 되셨기를 바라겠고요. 조금 네네, 더 예.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 저희가 예. 방송 끝난 이후로도 이광희 전문가 연결될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모르는 말들이 있어서 지금 다시 한번 자세하게 안내받고 네,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실시간으로 이렇게 보험 고민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보험과 관련된 어떤 질문도 하실 수 있겠고요. 이번에는 문자 보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9157님께서 주셨거든요. 내용 함께 읽어보시죠. 앞서 저희가 확정금리 연금보험에 대해서 강의를 했었는데 관련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내가 받을 연금액을 처음부터 확인을 하고 보험료를 납입하는 겁니까? 라는 질문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내가 나중에 이만큼씩 냈을 때 이 정도를 받을 수 있다면 이라고 생각을 하고 납입을 하실 것 같거든요. 강준옥 전문가님. 네, 아까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렸는데 이 연금은 확정금리가 최저 보증이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연금을 처음부터 설정을 하세요. 내가 60세부터 50만 원을 받고 싶어. 그다음에 뭐 30만 원을 받고 싶어. 이렇게 해서 그러면 내가 20년 동안 저축을 한다면 얼마나 될까라는 내가 얼마씩 내야 그 돈을 받을 수 있을까를 거꾸로 계산해서 내가 불입할 돈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네네. 물론 또 거꾸로 30만 원씩 내면 60세 얼마를 받을까? 이것도 가능한데 중요한 건 내가 60세부터 또는 55세부터도 연금 수령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50만 원, 30만 원을 설정하고 지금부터 저축할 금액과 기간을 설정하시면 되니까 요거는 명확하게 내 연금을 확인하고 그래서 노후 계획을 세우실 때 아마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문자 하나만 더 풀겠습니다. 끝번호 7407님께서 주셨네요. 내용 함께 읽어보시죠. 저는 50세 여성입니다. 갱신형 암보험이 하나 있는데 이대로 괜찮은지 실손과 암보험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50대 여성분, 50세이십니다. 50대 초반이신데요. 이광희 전문가께 좀 들어볼게요. 네, 지금 갱신형을 갖고 계신 거잖아요. 네. 현재 이분은 그 10년 갱신이라고 만약에 생각하신다고 하시면 60세 갱신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면은 우리 보험료가 지금 3년마다 갱신을 할 때 30%씩 오르는데 예, 10년 정도면은 우리가 비싸서 유지를 못 하실 수 있어요. 물론 거기다가 15년도 100세까지 산다고 하면 몇 번을 더 해야 되나요? 예, 몇 번을 더 해야 네네. 되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또 생명보험에 또 만약에 이 암보험이 가입돼 계신다면 또 문제점이 뭐냐면 우리가 여성 생식기라든가 남성 생식기를 100% 드리질 않아요. 그래서 이랬을 때는 좀 제가 볼 때 우리 시청자님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서 지금 딱 50세면은 비갱신으로 가시는 게 맞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갱신으로 하신다 그러면 갱신 주기를 좀 길게 가셔서 30년 갱신이 있어요. 네, 그렇게 유지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조금 보완을 하실 때 일찍, 그리고 면책기간이라는 게 암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얼른 조정하셔서 좀 갱신 주기를 길게 가져가시거나 차라리 비갱신으로 하시는 게 우리 시청자님한테 맞으실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네. 오늘 이번 문자까지 이렇게 보험 고민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벌써 저희 방송 마쳐야 될 시간이 돼서 상담은 여기까지만 할 텐데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방송 끝난 이후로도 계속해서 전문가와 함께 보험 고민 상담 받으실 수 있는데요. 서울지역 번호 02-3153-2662번으로 전화 주실 수 있고요. 문자로도 간략하게 남기실 수 있습니다. 013-3366-0110번입니다. 예,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보험 플랜 119는 내일도 어김없이 오전 11시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